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다시 이어갑니다. 자,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장중에 흔들리는 모습은 있었지만 막판에 다시 끌어올려지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배경은요,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이 기술주들, 대형주들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지금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기업들이 왜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을 대비한 어떤 대응책들, 그런 기대감들도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동학개미들이 증시에 큰 손으로 떠올랐다. 최근에 이제 분석을 보면 재밌는 게요, 수급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여기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던데,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성장주 베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주 베팅을 개인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사, 총 4개 정도의 금융사가 있겠죠. 뭐 국민은행, 그 다음에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등등, 이런 그 총 4개의 대형 금융사들보다도 네이버의 시가총액 하나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금융사들을 뛰어넘는 그런 덩치의 이런 인터넷 관련주들이 생겨나게 됐다, 이 이야기인데, 이미 예고가 된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은행주들과는 다르게 강하게 상승하는 이 언택트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봐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변수가 조금 예상되는 그런 날일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6월달이나 이럴 때보다는 조금 괜찮아지긴 하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다른 날보다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이제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해외 증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악재도 불구하고라는 이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라는 그런 문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뭐 악재가 나오는 것과 관계없이, 아니면 악재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더 증시는 강해진다, 이런 식의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주가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모두 이제 상승 출발, 그 다음에 상승 흐름을 이어갔죠. 더 쭉 끌고 올라갔다가 이제 장 중반에 쿵 하고 떨어집니다. 이 쿵 하고 떨어지는 그 시기가 뭐냐면 악재가 빵 하고 터졌을 텐데, 이 악재가 터진 시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뭐 우려감이 증폭된다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그 장 중반에 미국 증시를 보고 계시던 분들은 이거 뭐 또 이번에 좀 별건데,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우려감에 대한 어떤 걱정들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장 막판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오히려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는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제 막판에 뛰어 올라가게 됐는데, 도대체 그 오히려, 그럼 뭐 그런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보도록 해야죠. 지금 가장 그 미국 증시 이야기를 할 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형 기술주 중심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미국 증시를 띄웠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치솟으며 증시를 견인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 거의 이렇게 되면 그냥 나스닥은 막 하늘로 날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좀 팽팽하게 상승할 수 있었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었던 게 모두 다 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내용 때문이다라는 얘기인데, 뭐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대형 IT 종목군들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언택트, 비대면 이런 쪽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즉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뭔가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이 IT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이 더 늘어난다. 일단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뭐 프로그램 판매도 당연히 늘어나게 될 테고요. PC의 판매 또는 이런 태블릿 또는 휴대폰 이런 것들의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집에서 시켜 먹는 뭐 그런 주문, 인터넷 주문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테고요. 네, 그 다음에 집에서 보는 컨텐츠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형 IT 쪽 이런 관련주들이 전부 다 언택트 쪽으로 포함을 시켜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확진자에 대한 이런 상황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시장에는 오히려 좋은 호재거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하면서 웃기는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좀 재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재와 호재 뭐 이것을 좀 연결시키는 것도 조금 웃기긴 합니다만은, 요것은 이제 그 해석을 할 때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나오면 상당히 강한 호재성 재료다, 상당히 강한 그런 시장의 랠리이다,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었다,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겉표기에 보여지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그 포지션을 보게 되면 이제 좋아요, 괜찮아요, 이런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가 좀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시장의 어떤 자잘한 이슈들 좀 살펴보면 경제 재개를 늦추거나 봉쇄를 다시 강화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이 지연될 것이다 라는 걱정도 생겼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우려감들은 투자 심리에 그대로 녹아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경제 지표들을 딱 놓고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죠. 객관적인 지표를 살펴라. 객관적으로 수치상으로 빡 하고, 그런 것들은 수정이 안 돼요. 내가 뭐 밥을 2공기 먹었다, 이건 수정이 안 돼. 객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나는 밥을 많이 먹었다, 이 부분은요, 뭐 어떻게 될 건지 잘 모르는 거죠. 네, 밥을 2그릇 먹었는데도 많이 먹었는지, 밥을 1그릇밖에 먹었는데 안 먹었는데 많이 먹었는지, 네, 1그릇도 많이 먹는 건가요? 어쨌든 뭐 밥을 뭐 쌀 한 톨 집어 먹었는데 밥을 많이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정되지 않은 예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정된 거, 밥 2그릇,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먹었어. 네, 이런 식의 내용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경제 지표들이 바로 이 확정적인 수치에 대한 내용인데, 이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더블립 침체 우려는 굿바이, 안녕. 네, 다시는 오지 마. 그러니까 본격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일단 전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경제 지표가 V자형 경제 회복을 가리키고 있다. 뭔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행 부총재, 이 사람도 최근에 경제 지표가 상당히 나아지고 있다, 괜찮다, 낙관적이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각 국가들, 뭐 중국도 그렇고요, 뭐 영국도 그렇고요, 이런 각 국가들의 경제 부양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다는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애플의 주가가 올라서 또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뭐 언택트 관련주들이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뭐 이러이러한 그런 악재성 재료도 이러이러한 우려감이 생겨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는 상승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가 말해주는 방향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라간다. 다시 대입을 해보면 코스피 증시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포지션,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달려보자, 그냥 가보자. 오히려 그런 흔들리고 내려가는 타이밍을 기회를 삼아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갈게요. 두 번째 이야기도 조금 재밌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이제 증시에서 큰 손이 되었다. 누가요? 어느 분이? 바로 동학개미, 바로 나님이, 네, 나님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도 이제 개미잖아요. 그러니까 나님께서, 네, 증시에 큰 손이 되셨다. 이 얘기예요. 이 성장주 베팅을 이어가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놨는데, 이 최근에 동학개미들이 성장주 쪽 베팅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연초 이후에 무려 27조 원이나 매도를 했는데 이거 다 쓸어 담았다 이거죠. 개인들이 무려 40조 원에 대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증시 대기 자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또 최근에 또 부동산 강력한 규제가 또 나온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부동산 쪽에서 자꾸 자금이 증시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반기에도 증시에 개인들 자금은 계속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채권이나 예금 기대 수익률은 낮고 또 부동산은 규제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증시로 통하는 길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군들 보게 되면 이제 성장주, 성장주, 실적이 개선되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 성장할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들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장주는 어제였던가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가치만 저평가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 이게 약간은 조금 다른데,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렇지 않은 그런 거 같은 거, 뭐, 이렇게, 네, 아무튼 뭐, 알아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주와 성장주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같은 맥락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건,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성장주 쪽 베팅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저평가이기도 한데, 계속 성장하는 거,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좋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최근에 이런 행태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굉장히 특이사항이 되는 거예요. 수급 주체가 외국이나 기관이 아니라 종목 위주로 투자하는 약간의 공격적인 개인, 즉 동학개미들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처음 당시만 하더라도 동학개미들이 저게 뭐 얼마나 잘 뭉쳐지겠어? 금방 흩어지면 끝나는 거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 뭉쳐서 잘 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단이 되면은 무서워요. 깡패잖아. 네. 근데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 얄미웠는데 이렇게 삥 뜯고 다닌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박수 쳐줄만 합니다. 우리 개인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잘 가게 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급 주체를 이 개인 투자자들이 뺏어왔기 때문에 종목별 움직임에서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행태를 그동안 보아왔을 때 뭐 작은 이벤트라든지 또는 작은 변동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확 흩어지는 그런 개인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게 좀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심리가 작용하는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 그냥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면서 공부한 스마트한 개미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종목, 이런 종목들 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지, 이런 종목들 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지, 왜 사야 되는지, 왜 대기를 해야 되는지 뭐 등등에 대한 것들을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증권가의 큰 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라든지 또는 시장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외국인 기관들이 모두 다 낯떨고 있니? 요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방향도 잘 맞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볼 만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수급통을 받을 때도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개인들 수급 통장을 꼭 살펴봐요. 그리고 개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방향을 베팅을 걸었다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어쨌든 개인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4대 금융사 모두 시총을 합쳐봤자 네이버 하나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근데 예고된 부분이었죠. 미래 먹거리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를 매수하고 네이버를 매수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사례를 보게 되면요, 월급이 신한은행 계좌로 들어오면요, 일단 카카오에 20만원 정도 옮겨놓습니다. 네. 뭐 기타 이제 송금 같은 부분들은 수수료가 없는 그런 이런 인터넷 뱅킹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도 네이버로 많이 하니까 네이버페이의 잔액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는 편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행 지점에 언제 갔는지 기억도 안 난다. 사실 이제 은행 지점 가시는 분들 요즘 많지 않아요. 그 전부터 이제 온라인 인터넷 뱅킹이죠. 인터넷 뱅킹이 되면서부터 은행 가시는 일들이 많이 적어졌죠. 그저 가면은 ATM기 이런 쪽이죠. 네, 그래서 은행 직원들 사실 가면은 그냥 놀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나 떨고 있니? 뭐 이런 거. 은행들은 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인원을 감축하려는 그런 움직임, 막 그런 것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이제 그 감염병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인해서 뭐 비대면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거 나오기 전부터 인터넷 은행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은행에 가지 않아도 계좌 개설이 가능해요. 우리 카카오 쪽에서 계좌 만드신 분들, 그렇게 해보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계좌 금방금방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아주 좋아요. 편해. 그리고
네, 이렇게 송금하고 송금받고 이런 것들도 공인인증서 같은 거 없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통장에 이름도 쓰게 되고 모바일에서 한꺼번에 확 볼 수 있고 그냥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관광지를 갔는데 거기서는 카드 결제가 안 되고 현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계좌이체를 받는데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계좌이체 해달라고 하면 완전히 웃겼겠죠. 뭐 폰뱅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그냥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계좌번호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을 접속해. 그다음에 카카오 뱅크로 들어가요. 카뱅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거 카뱅이라고 합니다. 카뱅. 요즘에 신세대들은 이렇게 말 줄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카뱅 아시겠죠? 네. 어쨌든 이 카카오뱅크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띡 계좌번호 입력하고 보내기 한 다음에 지문 인증하든 뭐 비밀번호 인증하든 딱 인증하면 끝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물건을 먹을 거 만약에 빵을 굽니다. 그러면 그 추석떡 만드는 동안에 예, 이미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들하고 슬러시를 2잔을 주문했거든요. 슬러시 주문 2잔 하는 동안에 제가 계좌이체 하나당 2,000원씩 해서 4,000원 이체해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쪽에서 띠링 입금되었습니다. 확인하고 슬러시 2개 주더라고. 근데 전혀 시간적인 딜레이가 없어. 너무나 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현금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뭐 국내 시중 은행들이 이거 긴장해야 된다. 사실 이 얘기는 뭐 재작년부터 인터넷 은행이 생겨날 때부터 계속 해드렸던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라는 플랫폼 안에서 쇼핑부터 결제, 송금, 이 모든 게 다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뭐 증권, 보험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이제 종합자산관리 플랫폼, 즉 증권, 보험까지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제 문 닫는 것은 네,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기존 은행들은 이제 수익 구조를요, 예대 마진에만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을 찾지 않으면 되는 거야, 사실은. 물론 이제 경기가 어려울 때 은행을 찾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은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대마진이나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어디다 투자한다거나 이렇게 약간 위험성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또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냥 은행 본연의 업무를 해보고 싶다라면 이제 인터넷을 활용한 모바일을 활용한 그런 대규모의 어떤 업데이트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이제 꼰대주라고 하죠. 꼰대주. 그래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될까? 근데 꼰대주라고 하는 거 하나로 다 설명되지 않나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행주들은 약간 그런 뭔가 융통성 되게 없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런 형태. 근데 시장이 상승하게 되고 경기 부양책이 들어갔을 때는 은행주들은 어떻게든 올라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네이버 카카오 쪽에서는 언택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규모적인 측면, 이 시총만 커졌지 사실은 이 시장 전반에 걸쳐 있는 부분들, 이제 세대가 한 번 더 바뀌기 전까지는 아직은 기존 은행주들에 대한 무시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존 은행주들도. 근데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 카카오가 훨씬 더 다양하게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가 있느냐 그냥 도태되느냐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공인인증서도 없앤다, 뭐 은행도 간편하게 비대면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어떤 자체적인 자구안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죠. 자, 어쨌든 은행주를 뭐 나쁘게 얘기하거나 뭐 그런 쪽으로 분석을 하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이 네이버 카카오라는 부분에 미래 먹거리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로 들어갔다. 개미들이 성장주 베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됐고요. 금융사들보다도 더 큰 네이버의 시가총액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가 있는 그런 금융 플랫폼이 있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해드렸고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할 때 돈을 세는 건 매매의 적신호다. 이것은 당신이 개입되어 있고 그것들이 이성을 장악할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매매를 하는데 돈에 대한 생각을 지을 수 없다면 차라리 매매를 하지 않는 게 더 낫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공감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매수를 할 때 이걸 가지고서 꿈을 꾼단 말이에요. 내가 10,000원짜리 주식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 보여. 그러면 내가 1억 원을 집어넣는다 이거야. 10,000원짜리 종목에 1억 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걸로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이냐면 이게 2만 원이 됐을 땐 2억, 그 다음에 다른 막 그냥 10배씩 가는 기업들 생각하면 10만 원만 가면 이게 10억이 되니까 지금 1억을 넣어서 10억이 되면은 9억의 차익이 생기니까 여기서 뭐 얼마를 띄어가지고 차를 바꾸고 이거 얼마 띄어가지고 집을 바꾸고 이거 가지고 뭐 해외여행을 한번 돌아보고 뭐 가방도 사고 뭐 옷도 사고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런 욕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 정상적인 매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기업의 가치를 통해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내 돈이 얼마만큼 불어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아니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옛날 유행어 다 나오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변동성, 뭐 이런 만기일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짊어지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은 대략 큰 덩어리만 보시고요. 장중 시황에서 수급 동향과 그다음에 자세한 좀 세밀한 그런 추세 동향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중 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